지금 전 세계는 또 하나의 공중전을 치르고 있다. 미래 전장의 주역 차세대 전투기,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최첨단 레이더, 그리고 가공할 무장 능력을 갖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 이 차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경쟁 또한 치열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둘러싸고 새로운 공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치열한 각축장에 대한민국이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로 창공을 지배하려는 야심만만한 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우리 국내 항공산업 그 기술을 그 역량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결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과연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위풍당당한 이 항공기, 바로 FA-50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 그야말로 우리 항공사의 한 획을 그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특별히 이 전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게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최근 실전 배치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보국 포장. 대한민국 공군사의 길이 남을 획기적인 행사가 열렸다. 수장을 부착. 바로 FA-50 전력화 행사였다. 오늘 FA-50 전력화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으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으로 KF-X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주기 바랍니다. 다목적 경전투기 FA-50의 실전 배치. 이로써 우리 공군은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FA-50. 하나, 둘, 대한민국 영공의 또 다른 수호자가 될 대빈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실전 전투기 FA-50. 미래 차세대 창조 국방을 한국형 이끄는 전투기 개발의 청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FA-50은 어떤 전투기일까?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초음속 경전투기다. 특히 뛰어난 전자장비와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 공격과 방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미그-21 등 북한 대부분의 전투기에 비해 우세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상의 적 전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최첨단 공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훈련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산 전투기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될 수 있는 기술 축적, 그다음에 기반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우리 공군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F5보다는 더 우수한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전력 운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A-50을 조종하는 느낌은 어떨까? 시뮬레이터를 찾았다. 앞으로 밀면은 속도가 증가되는 거고, 뒤로 네. 당기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왼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장 정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것만 보고 있어도 벌써 어지럽고 정신이 그래서 없어요. 조종사들이 상당히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지. 너무 많이 당기시면 안 되고요.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한 가상 비행. 방향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살짝 틀어보십시오. 네, 그럼 지금 항공기가
전투기가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네. 눈앞에는 실제 비행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다. 기동하는 걸 보셨겠지만 네. 이런 기동을 FA-50의 뛰어난 비행 성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쭉 당기고 계십시오. 오! 쭉 당기고 계십시오. 자, 이 하늘을 보십시오. 자, 뒤집어졌다. 한국에 뒤집어져서 지금 네. 비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니 왠지 몸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다시. 자, 이제 가만히 계시면 수평을 유지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와. 수평으로 되돌아왔죠. 아, 이게 눈 쌓인 게 아니고 안개예요? 네, 요거는 안개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안개와 비 등 악천후 비행 훈련도 가능하며 네. 지상에 활주로가 야간 안개가 비행도 많이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 이게 좀 시야가 야간 모드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는 네, 야간 착륙할 때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미사일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훈련 역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능하다. 터졌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조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맞춰야지, 전투기 쏴야지, 또 착륙해야지, 기상 상황 여러 가지에도 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전투 조종사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긴 재밌네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공군력은 어떨까? 어느 비행단을 찾았다. 초기에 비행에 나서고 있는 이 전투기는 KF-16.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된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 중 하나다. 그렇다면 KF-16은 어떤 전투기일까? KF-16의 가장 큰 장점은 무장 능력. 일반 폭탄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공중전에서 절대 유리하다. 특히 KF-16의 자랑은 암람 미사일. 미사일 전면부에 열추적 레이더가 달려있어 적기를 끝까지 쫓아가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 네, KF-16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IM-120이라는 안남이라는 무장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조종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 운용하고 나는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이 바로 이 무장입니다. 최신 적외선 영상기술 적용과 암람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KF-16. 60km밖에 적기도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다. 또한 8,000m 상공에서도 자동차 크기의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GPS 유도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의 또 다른 주력기, 바로 F-15K 전투기다. 미국의 F-15E 전폭기를 개량한 F-15K는 지난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전투기다. 장거리 유도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초정밀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21 랩터를 제외하고는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공군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군력은 어떨까? 현재 북한은 구소련이 개발한 미그기들을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다. 미그 29는 지난 1984년에 생산된 기종이다. 북한의 주력기 미그 23의 경우 미그 21을 개량했지만 낡은 레이더 시설과 제한된 무장 능력으로 우리 공군 주력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공군력 비교, 북한의 공군 병력과 전투인 무기는 남한의 약 2배, 공중 기동기는 8배가 넘는다. 그러나 주력기 중의 성능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무장 능력과 전투 반경 등에서 F-15K가 북한의 미그 29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4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82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군 전투 비행단들이 활주로가 온전하다면 온전하게 우리가 충분히 다 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전투기가 휴전선 넘어 내려올 수 있는 전투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북한 공군력에 비해 압도적인 우리 공군력. 그러나 우리 공군에게는 또 다른 상대가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지상전력, 즉 방사포, 전차, 탱크 등도 우리 공군이 상대해야 할 적전력이다. 특히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공군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육해 공군 모두 병력 면에서는 북한의 절반 수준이다. 전차, 야포,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등 육군 장비도 북한에 비해 열세다. 현대전은 합동전입니다. 공군은 공군끼리 싸우고 해군은 해군끼리 싸우고 육군은 육군끼리 싸우고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해공 모두의 전력을 합해서 북한의 모든 전력을 합한 것과 전투를 합니다. 북한의 육군이 워낙 강하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임무가 우리 공군의 임무다라고 보지 북한 공군이 약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 공군이 필요 없다. 그러면 반대로 육군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죠. 병력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북한과 똑같은 대칭적인 무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위적인 전략, 즉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하이테크전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공군력이죠.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우리 공군력.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F5, F4 등 대부분의 전투기가 노후화되어 차츰 퇴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4의 경우 지난 1969년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유일한 폭격기 겸 전투기였던 F4. 베트남전에서도 맹활약한 이 전투기의 도입으로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아시아 최강 전력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영공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지만 이미 도입된 지 40년이 훨씬 넘었다. 우리 공군의 또 다른 주역 F5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전투기 역시 1965년 도입했다. 초음속 전투기 F5. 탁월한 기동성과 뛰어난 출격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역시 노후화된 기종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전투비행단.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F5 파일럿들이다. 기동성이 뛰어난 F5 전투기. 상황 발생 시 단 3분 만에 출격. 적 전투기와 맞선다. 적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서기 전에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F5는 도입된 지 50여 년.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최적의 성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해왔지만 이 역시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 공군 전력의 공백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네, 현재 우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4와 F5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노후화로 인해 퇴역함에 따라 이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기 KF-16의 상황은 어떨까? 이 또한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어 꾸준한 성능 개량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F-16의 이제는 성능 개량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거고 우리 그 전투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향후 40년, 50년까지 쓸 수 있는 전투기인데 성능 개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한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바로 KF-X 보라매입니다. 노후화된 전투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의 우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다. 세계 유수의 방위산업체들이 참가 신제품을 선보이는 현장. 미래 전장을 지배할 최신 무기들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26개의 방위산업 업체가 참가,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이 있었다. 바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였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즉 KF-X는 2025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입,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시설, 그리고 다양한 무기 체계와 넓은 작전 반경을 갖게 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이는 공군력 강화 이상의 의미도 있다. 이는 그동안 막대한 이 비용을 투자해서 구축해놓은 우리 항공산업 인프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국내 항공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KF-X의 전력화는 공군의 주 전력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위사업청에서 KF-X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향후 KF-X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현장.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The purpose we be here that we attend the meeting has been fulfilled in the project agreement which has been signed 2 months ago in October. So that's why now we are happy to be here in order to see the meeting, in order to find the solution, and we hope that the program will be continuously.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은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다. 사업비 일부를 투자하고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될 경우 50대를 구매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함께 참여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KF-X 공동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 사업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Saya tidak pada kapasitasnya, tapi kalau kita lihat pengguna, dalam hal ini TNI yang menggunakan seluruh peralatan itu, kita lihat sih tidak ada persoalan yang sangat mendalam gitu ya. Kalau misalnya pemeliharaan ada ini kan kita bisa terus berhubungan dengan Korea karena kita mempunyai komitmen yang sama di dalam memelihara peralatan yang kita datangkan dari Korea. KF-X 사업은 공군력 강화와 더불어 우리의 항공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상을 하여튼 좀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꿈은 오래된 것이었다. 애초의 목표는 2015년 개발 완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사업은 자꾸만 지연되었다. 체계 개발비만 해도 대략 한 8조 이상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양산까지 포함하면 20조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이 좀 많이 걸렸고, 또한 그동안 우리의 그 기술 수준이 과연 독자적인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또 검토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한국의 고유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열린 중국의 주하이 에어쇼. 놀라운 장면이 공개됐다.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젠 31의 시험 비행이었다.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세계는 전투기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된 제트 엔진 전투기가 1세대였다. 2세대는 레이더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였다. 1960년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한 전투기가 3세대였다. 4세대 전투기는 디지털 컴퓨터로 항공기를 제어하는 전투기였으며 4.5세대 전투기는 더 멀리 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였다. 우리 주력기 중 F-15 등이 바로 4.5세대 전투기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투기들이 바로 5세대 전투기다. 적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최첨단 항전 장비와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 짧은 이착륙과 넓은 작전 반경, 그리고 가공할 무장력과 탁월한 방어력을 갖춘 미래 전투기가 바로 5세대 전투기인 것이다. 이들 5세대 전투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개발한 F-22 랩터 전투기다.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까지 금세기 최고의 기술 수준이 결집된 전투기로 그 성능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미래의 전투기의 시대는 그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의 시대가 됩니다. 이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은 스텔스성과 더불어서 상황 인식 능력, 그러니까 뛰어난 레이더 장비나 어떤 광학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360도 상황을 늘 인지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치열한 5세대 전투기 각축장.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중국의 젠 31, 일본 역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ATD-X 개발을 완료했다. 중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들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에 비해 그 성능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이를 통한 공군력 강화, 한반도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우리가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가장 이 국제적인 그 안보 체계의 가장 핵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5년, 2030년 되면 앞으로 뭐 통일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굉장히 바뀔 텐데, 우리가 항상 외국에 의존하는 무기 체계만을 갖고서 할 거냐, 우리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가능할까? 어느 공군 비행 훈련단을 찾았다. 조종사들의 훈련을 맡고 있는 곳. 유니폼하고 오스카만 북쪽에서 정비하겠습니다. 훈련 비행 준비가 한창이다. 목책이 낮지 않도록 하고 착륙이 실시될 때 반드시 플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보호해 치겠습니다. 공주. 경례. 착륙. 기관장. 조종사들이 탑승할 항공기는 KT-1.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본 훈련기다. 지난 1996년 시험 비행 이후 훈련기로 활용되고 있다. 약 1,0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KT-1 훈련기. 국산화율 80%로 명실상부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다. 저희 KT-1 항공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산 항공기라는 점. 국산 항공기로서 지금의 데이터를, 그리고 국산 항공에서 훈련기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면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FX 사업을 통해서 최신의 항공기를
도입을 하거나 만들어 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는 6.25 전쟁과 더불어 시작됐다. 전쟁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한국 공군에 지원했다. 이에 한국 전투 조종사들은 짧은 적응 훈련만 받은 채 전장에 투입되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F-51 머스탱 전투기는 2차 대전 때 개발된 미국 전투기. 대한민국 공군의 첫 전투기가 되어 1957년까지 133대가 운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개발 군용기도 선보였다. 부활호는 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 개발이 시작되어 그해 10월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우리 항공기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우리 기술로 만든 KT-1 훈련기, 지금은 20여 년째 훈련기로서 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 쉽지만은 않았다. 이 KT-1도 당초에 정부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반대가 심했어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연구 개발을 한 결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후가 일반적 상황에서 그 기후를 불식시킨 겁니다. KT-1에 이어 항공기 국산화의 신기원을 연 주인공이 있다. 바로 T-50이 그것이다. 지난 2003년 개발에 성공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탁월한 비행 능력과 마하 1.5의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디지털 비행 시스템을 장착, F-35, F-22 등 5세대 전투기들을 위한 훈련기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역시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인 것이다. 또 하나 항공 분야에 쾌거가 있었다. 헬기의 국산화에도 성공한 것이다. 2006년 개발을 시작, 4년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다목적 헬기. 바로 수리온이다. 그렇다면 수리온은 어떤 헬기일까? 이 부분이 다른 같은 동급 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바깥을 시야를 보기에 더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이 조종관인데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걸 부단하게 많이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전 방향으로 다 그 컴퓨터로 자동으로 통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한층 더 편하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헬기 국산화는 항공 기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헬기의 핵심은 로터. 회전 날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헬기 개발 제작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것이다. 바로 이 로터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놨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기술이다. 아니 이렇게 잠깐만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가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이제 조립 방법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만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보고 이걸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특허 같은 거죠.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혹독한 시험도 거쳤다. 겨울 알래스카 극한 환경 속에서의 시험.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수리온의 날갯짓은 당당했다.
이처럼 지난 1980년 이후 꾸준히 항공기 국산화를 추진해온 대한민국 항공산업. 이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가능케 하는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 네, T-50 그리고 FA-50에 쓰이는 고정익부터 또 이 수리운에 쓰이는 회전익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KF-X를 위한 기술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에도 KF-X에 대한 열망을 말해주듯 모형이 전시돼 있다. 이 전투기가 KF-X 보람의 형상입니다. 이 전투기 형상 자체가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형상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레이더파가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반사돼서 나가는데 이 반사되는 각도가 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형상 자체가. 또 일정한 각도를 일정하게 해서 이 스윕 앵글이라든지 이 백 앵글이라든지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 반사되는 전파를 통해 형상을 파악한다. 이때 레이더가 발사한 전파를 최소한으로 반사하거나 흡수하여 자신을 은폐하는 기술이 바로 스텔스 기능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이를 구현할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무장 능력과 은폐 기능이다. 차세대 전투기는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속에 내장하게 된다. 이 또한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다. 스텔스 기술에서는 레이더파하고 열에 대해서 감지 하나들 하고 이 속도가 빠르면 이 표면에서도 열이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열을 갖다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외국에서는 주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향후에 군이 원하면은 이거를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프로비전이 다 돼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요소, 바로 자체 레이더다. 차세대 전투기의 레이더는 이른바 A사, 즉 능동형 전자주사 방식으로 최대한 자연 전파와 가깝게 위장하는 것이 A사 레이더다. 그렇다면 A사는 어떤 레이더일까?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더 실험실. 이 전자파는 이것이 차세대 전투기에 포착될 최첨단 A사 레이더다. 수천 개의 송수신 통합 모듈이 부착된 형태. 이 레이더 전반부가 각종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A사 레이더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테나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안테나 구조에 보면 앞에 전자파를 방출할 수 있는 복사 소자가 있고요. 이 뒤에 보면 송수신 모듈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듈들이 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안테나 속에는 한 1000개 정도 되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지금 내장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조종사가 항상 360도 전 방향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순간적으로 레이더 빔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수많은 소자들이 레이더를 마치 곤충의 겹눈처럼 만들어 모든 방향의 정보를 수집, 전달해주는 것이다. 과거의 어떤 레이더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A사 레이더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제약성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더의 어떤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탐지 추적거리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최첨단 레이더 장착으로 방어력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이를 위해 현재 확보한 기술은 89%. 그렇다면 나머지 11%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FX 사업에 그 옵셋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일부 해외 이 기술 협력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받아다가 우리 기술화해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보다 더 성능 좋은 우리 국산 전투기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FX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해외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는 FX 사업. 지금은 제3차 FX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바로 여기에 절충 교육 개념이 등장한다. 즉, 전투기를 사들이면서 기술 이전과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부여받는 일종의 구상무역. 이를 통해 KF-X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KF-X를 성공시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KF-X 사업이 가져올 기술 파급 효과다. 방위산업, 민간산업, 항공산업 등에 약 4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33년경에는 세계 항공산업 시장이 한 6천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6천조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자동차나 뭐 조선, 휴대폰 이런 산업들이 한동안 효자노를 했지만은 점점 어떻게 보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투자를 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우리 항공산업에 끼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네네네. 장비 가야죠. 여기 정비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는 현장. 그거는 항공기 가격에 포함이 안 돼요. 항공기 조립의 마지막 단계.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항공기 각 부문에 인력이 직접 배치돼 있다. 저는 이게 워낙 첨단 사업이니까 다 자동화가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항공기가 에어로 다이나믹한 형태를 이루한 굴곡진 면이 많기 때문에 기계로 일일이 그 조건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수십만 개의 부품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항공기. 그 제작은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숙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폰트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기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구멍을 뚫어서 끼운 건가요? 네, 구멍을 끼워서 서로 압착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공기 저항을 방지하기 가지고 대비해서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너무 해요? 안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계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일일이 손으로 네. 다 하나씩 네. 보면서 네. 해야 되겠네요. KF-X는 우리 항공산업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항공산업의 핵심은 항공전자 분야.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는 전자장비를 설계, 생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항공전자다. 그야말로 항공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분야. 이 항전 기술의 여부에 따라 항공산업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개발 과정의 장비를 바로 항공기에 실어서 비행을 하다 보면 항공사고에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서 그런 비행 시험 전에 모든 우리 엔지니어가 설계한 그런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장비들 간에 서로 역할을 분담을 잘해서
비행기에 실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까지 충분한 검증을 수년에 걸쳐 가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전자는 통신, 전자, 제어 등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KF-X는 항공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뭐 세계 1위 산업 아닙니까? 근데 물론 민간에 쓰이는 그 전자하고 그다음에 군수에 쓰이는 전자하고는 신뢰도라든지 또는 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설계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정 기술은 저희가 아마도 세계 1위로 갈 수 있고 공군력 강화와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할까? KF-X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국방위원회 위원을 만났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TF팀을 가동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을 해서 이 항공산업 발전에 저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계속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 KF-X를 이끌어갈 방위사업청. 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미 민관군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KF-X.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각오다. 소요군과 민간 전문연구원 등으로 전담 사업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비용, 일정, 성능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과 기술 획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군과 협의해서 국내 체계 개발 업체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 어린 눈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KF 바람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출해 주실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연구하신 분들의 그 건투를 빕니다. 가공할 무장 능력과 최첨단 레이더 등으로 미래 전장의 주역이 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그 힘찬 비상이 현실화될 때 대한민국은 세계 항공산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항공강국 대한민국. 그 꿈이 지금 KF-X와 함께 무르익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야심찬 도전, KF-X 프로젝트가 이제 막 발진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두 축을 이끌어갈 대형 국책사업.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빛의 속도로 미래의 전장을 누빌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그 힘찬 비상과 야심만만한 꿈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